안녕하세요. 3학년 한국사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33페이지, 336쪽까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복이 되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미국 소련에 의한 분단,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 12월 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좌우익 세력의 갈등을 보겠습니다. 좌우익 세력의 갈등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되는데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1945년 12월에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죠. 이때 한국 문제도 논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과서 324쪽에 나오는 카이로 선언 때문이죠. 작년에 우리가 이 학습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한국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내용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 합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는데 영국은 사실은 중재자고요.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이때 가장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4개국 대표위원,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고 협의하에 더 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소련은 이 한반도 지역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이 많다고 판단했는지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영국이 중재하고 해서 결국 1945년 12월 28일 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안이 발표됩니다. 우리 교과서 334쪽에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이 펼쳐서 줄을 그으시고 빨간 부분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2조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국의 대표들은 공동회의가 설치될 것이다.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합니다.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실시한다. 3조 여기 이제 신탁 통치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선 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가 참여 아래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미, 영, 소, 중국의 4개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어야 한다. 자, 내용을 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조선의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이 정부를 구성하고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에 최고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신통치를 협약을 제출하는 거죠. 포인트에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에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12월 28일에 발표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인지 12월 27일 날 이 내용이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에서 발표됩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보면 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내용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신탁 통치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외상회의 논의 조선 독립 문제를 했다. 그래서 독립보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의 삼상회의 논의와 결정사항이 정반대로 왜곡돼 보이는 거죠. 순서가 이렇죠. 처음에 임시정부, 두 번째가 미소공동위, 세 번째가 신통치를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신탁통치만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신탁통치 반대에 나서게 되죠. 일본에가 35년간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이 신탁통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모스크바 3성의 결정안이 국내로 정확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공산당 및 뭐 자익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따라야겠다 생각했는지 모스크바 상상회의 결정 지지로 반대해서 변하게 됩니다. 김구와 이승만 한국민주당은 이 우익들은 신현통치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우익이 국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국내에서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신통치 반대 운동을 끝까지 이끌어게 중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친일파들이 민족 반역자의 활동을 했던 그 옷을 벗고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반공투사들이 되게 되죠. 소련을 반대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어찌 보면 소련의 친일파들이 변화하여 하나의 국내의 뭐 반공투사들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다 봅니다. 그 이승만도 김구도 친일파들을 싫지만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결과가 되긴 하죠. 자, 그래서 우익과 자익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334쪽에 우익이 발표한 신타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성명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46년 1월 12일 발표되었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을 결의하여 우리나라에 신타통치제를 실시하고 5년을 기한으로 독립을 승인한 소식을 들리자 전 국민이 반대의 무리가 있었다. 자, 그러면 냉정히 검토해보자. 우리의 반대 의사의 내용은 외래 세력의 우리 내정 간섭에 대한 배격이다. 연합국에 대한 장래 우리나라의 우호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즉시 독립국가를 승인해달라는 요구이다. 신탁, 협조, 휴견의 언구를 농하여 내정 간섭을 인가적 관계를 외전한 삼국 외상의 탈선적 호의를 반대한다. 우리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자익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분열 때문에 자력으로서 그 길이 열리지 못하고 연합국의 원조에서 국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 독립 획득은 수다한 국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첫째, 카이로, 포츠담 양회대 구체화점에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번 모스크바 회담에서는 건립 범위와 방법에 처음으로 구체적 결정을 보인다. 즉 적당한 시기가 최고 5년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순서가 신탁 통치를 거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배신행위가나 기만도 아니요 하등의 국제 위반도 아니다 라는 결정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자익은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 이후로 좌우익 세력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 좌우익은 이 해방된 조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이 우익의 모습이고요, 좌익도 엄청나게 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익은 1946년 3월 1일 해방되어 1년 뒤죠. 3.1절 행사도 열리는데 서로 따로 하게 되고요. 한국민주당의 송진우라는 분도 우익이지만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안을 미군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찬성하게 되면서 결국 이 우익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결과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흘러갑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둘러싼 신탁통치 반대와 삼상 결정 지지로 우익과 좌익은 갈등이 나누어져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민민당, 조선공산당이 4당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4당 코뮤니케입니다. 1946년 1월 7일에 발표되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데 이 내용을 다룬 이유는 우리가 너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둘러싼 갈등을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선생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전면 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모스크바 삼국회의 때문에 좌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좌우익이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안을 모두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합의안은 결국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다음 날 한국민주당의 내부 반발과 그리고 국민당에서도 반발이 있으면서 결국 이 좌우의
회의로 이 결정이 결국은 하루 만에 끝나고 됩니다. 이 무산되고 나서는 이제 우익과 좌익이 서로 이제 세력이 나눠지는데요. 우익은 김규식, 이승만 중심으로 남조선 대한민국 국민대표 민주의원회의로 모입니다. 특이하게 미군정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미군정의 하지 중장이나 미군정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군정 입장은 반탁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을 어기는 그 자체가 자기 입장에서도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친미 세력이 키우고 싶었던 이 미군정은 좀 애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좌익은 또 새롭게 여운형, 김원봉,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스크바의 삼상 외상회의는 결정을 둘러싸고 좌익, 우익의 갈등이 극렬하게 치닫게 됩니다. 자, 이제 335쪽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자, 결국 신타 통치 반대, 그리고 좌익의 삼국 외상화의 결정 절대 지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2개월간에 열리게 됩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월 16일 날 개막식을 하고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서울의 이제 덕수궁이라는 궁에 대한제국 시기 맨 마지막에 썼던 이 궁인데, 거기에 보면 석조전이라 해서 서양식 건물 형태를 띈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관람하고 싶으면 인터넷 사전 신청을 하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대한제국의 궁궐에서 특이한 서양식 건물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여기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3월 20일 날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소련과 미국 대표 웃으면서 시작됐지만 회의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이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고민이 되게 되는데, 바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죠. 조선의 임시정부를 구성한 일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 참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타 통제에 반대하는 우익들을 빼고는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력을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소련 입장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반대하는 정당들은 임시정부 수립에 빼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리한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때문에 결국 미소공동위회는 휴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부터 어려움에 닥치게 되죠. 이런데 이런 이 미소공동위회 휴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전라도 정읍에 가서 한 마디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남방만의 임시정부 수립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까 남쪽만이라도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 주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남쪽에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군정이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전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미군정이 동의할 수 없고요. 모든 정치 세력이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민주당은 이승만 편이기 때문에 찬성하게 되었죠. 미국은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이승만을 자기 세력을 생각해서 메가더가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사실은 조금 이승만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335쪽에 이승만의 정급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제기될 기색이 보이지 않느냐.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를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을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이 결심하게 될 것이다. 남방만의 임시정부, 그리고 소련을 철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기 파트너의 소리를 쫓아낸 자체가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때는 미군정이 볼 때 38톤 이북에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됩니다. 물론 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었던 여운이 만든 인민공화국이 만들었던 그걸 기본으로 해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토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정부까지는 아니고요. 임시기 때문에 뭐 이승만이 주장하는 위원회나 정부 기능은 안 하고 있지만 임시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혁에 나와서 토지 개혁이나 8시간 노동제, 남녀 평등법 같은 노동 개혁, 그리고 일본이 놔두고 한 산업을 국가 소유로 하는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뭐 어느 정도 정부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군정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좌우 이익 갈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됩니다. 교과서 336쪽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앞에 봤듯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임시정부 수립 자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의 중도파 인사들이 주도하여 1946년 7월 19일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김규식을 선출합니다. 미군정 입장에서도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이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요. 앞으로 언젠가 제기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자기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을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월에 우익과 좌익의 내용들을 합쳐서 좌우합작 7원칙이 결정됩니다. 교과서 336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조선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상국 외상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계획에 있어서 몰수, 조건부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것. 4. 친일파, 민족 반환자를 처리할 조례를 제안하여 입법기구가 심리 결정을 실행할 것. 입법구의 권능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위원회에 작성, 적극 실행할 것을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개 빠진 거 있는데 뭐 그래도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을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것. 자, 모스크바의 삼국 외상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조선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드는 건데 거기 만들 때는 남북 좌우 합작을 중시한 거죠. 2번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려면 미소공동회의가 속개됩니다. 빨리 요청하는 거고요. 3번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토지를 개혁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친일파, 민족 반역대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리할 법을 만드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법을 만들 때는 이 합작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이 나왔지만 우익 좌익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받지 못합니다. 김구나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몇 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노동당은 전면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좌익과 우익이 서로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사실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죠. 좌우합작 운동의 목적인 주체적으로 좌우가 합작하여 스스로 중심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려 했는데 미국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시인민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제기될 미소공동회에서 어느 정도 남북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했던지 이 좌우합작 운동의 세력을 입법위원회 설치를 토대로 활용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입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결국 1946년 12월 12일 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그러니까 의장 김규식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1947년 2월 5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를 만들어서 민정장관 안재홍을 임명한 등 어느 정도 이제 북한과 남북한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 정부에 준하는
정부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회의도 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법안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헌법 때, 재헌헌법 때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은 여운형의 죽음으로 저물게 됩니다. 여운형은 강복 이후 12번의 테러를 당하는데요. 마지막 테러가 바로 죽음으로 가게 되죠. 제2차 미소공동회 제기된 시기에 IOC, 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운동장에서 한국과 영국의 축구 경기가 열렸죠. 그때 체육부 장관이었던 여운형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역 로터리 방향에서 트럭 한 대 갑자기 앞에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려고 했는데 21살 한지근이 나타나서 여운형의 찬타를 달려가 3발의 총탄을 쏩니다. 한지근은 도망가지만 여운형의 기사가 잡아서 경찰에 넘기지만 배후가 밝혀지지 않고요. 여운형에 대한 조사도 흐지부지하게 또 되고 재판도 뭔가 애매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운형은 총알 3발을 맞고 병원에 호송 중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 때부터 활동했던 여운형, 우리가 알듯이 신한청년당의 활동으로 통한 3.1운동의 지원, 그리고 파리 강화에서 김규식을 보낸 여러 가지 역할, 임시정부를 만들 때 초기 역할 그랬는데 결국 국내에서 들어와서도 이제 조선건국동맹을 통한 초기에 일제가 패망한 순간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좌우합작 운동, 어찌 보면 정의로운 바보라고 불릴 만큼 그의 행동들이 아쉽게 끝나게 됩니다. 1974년에 여운형을 암살했다 주장하는 4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벌써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고요. 끝내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운의 죽음은 의문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1947년 10월 6일 날 해체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체 사진을 찍었죠. 물론 김규식이 민주자주연맹을 통해서 계승하고 이 민주자주연맹이 나중에 남북협상을 이끌게 되지만 우리가 초기에 했던 여러 가지 이 미소공동위원회와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에서의 그 하에서의 했던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아쉽게 끝나게 되죠. 자, 어떻게 됐든 제2차 미소공동회는 재개됩니다. 서울 평양에서 각 여러 회의가 열렸죠. 하지만 이때는 냉전의 시기입니다. 미국이 그리스, 터키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운동을 막기 위해서 투르만 독트린을 하는 군사적 지원을 했고요. 서유럽에서 동유럽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 지원한 마샬 계획이 발표되면서 소련과 미국 안에는 이 장벽이 세워지죠. 그래서 서유럽은 미국 편, 동유럽은 소련 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38도 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38도 선 우리가 처음 배웠지만 군사적 경계선에서 이제는 냉전의 상징선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나중에 1950년에 6.25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이런 냉전 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되기 힘들었죠. 제1차에서 다루었던 임시정부 참여 단체 내용이나 삼국외상회의 내용에 어떻게 할지 미국의 4개국 회담 제안들이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를 문제를 깨고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면서 우리는 UN에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는 미국, 소련, 영국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한 내용이죠. 결정사항은 첫 번째,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는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하여 신탁 통치를 실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사항이 동아일보에 대해서 오보가 나면서 결국 이제 신탁 통치가 부과되는 바람에 우익은 반탁,
자익은 반탁을 하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보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바뀌게 되죠. 이때부터 좌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임시 뭐 이렇게 됐든 간에 이 미소 공동회 열리게 되는데, 미소 공동회에서는 이 임시정부 수립 협의에 참여할 단체가 결국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소련은 반대하는 정당 제외하고 참여시키자. 미국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두 사이의 의견이 안 맞아서 휴회가 되곤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남쪽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배경은 이 미소 공동회가 휴회되고 임시정부 수립이 좌절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도파 중심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죠. 그렇지만 뭐 좌익의 조선공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뭐 또 이때는 뭐 남조선 노동당이었지만 아무튼 이런 데서 불참하게 되고요. 우익에서는 한국민주당 쪽에서도 불참하고 뭐 김구나 이승만도 불참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고요. 미군정의 지지를 사실 철회하게 되면 자기 입법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가도 입법위원회나 가도 정부 같은 중요하지. 좌우합작이 성공표를 바라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여운형 암살이 결국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냉전이 시작되죠. 토르만 독도를 비롯한 냉전이 시작되고, 안쪽으로는 좌우합작이 실패되면서 제2차 미소공동이 열렸지만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완전 결렬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어디다 하느냐면 유엔 총회에다가 옮기게 되죠. 유엔 총회,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미소 공동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휴회된 후에 이승만의 정급 발언의 내용,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그리고 제2차 미소공동회의 실패 원인, 내부적, 외부적 원인, 그리고 결렬되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다가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